예, JTBC 뉴스룸에서 여는 신년 특집 대토론 2018년 한국 어디로 가나 라는 주제로 오늘 토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으로 저희들이 삼은 부분은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이걸 첫 번째로 올린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에 8개월 동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여 왔는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어제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좀 풀자는 분위기로 얘기를 한 바가 있죠. 그 정치적 배경이라든가 또 이것이 앞으로 남북 관계 또 한미 관계 물론 이제 북미 관계도 포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 끼칠 영향을 좀 따져볼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을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한국 갤럽에 의뢰해서 이제 작년이 됐습니다만 12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를 좀 여론조사 결과를 알려드릴 텐데 주제에 따라서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의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에 대한 여러분들의 평가 이거를 좀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신년사가 나오기 전에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뭐 또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때까지의 여러분들의 생각을 저희들이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신년 토론에 안나경 앵커도 함께하고 있는데 안나경 앵커가 이 문제를 좀 미리 정리를 해드리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죠. 안 앵커 부탁합니다. 네, JTBC 뉴스룸 신년 특집 대토론 2018년 한국 어디로 가나 첫 번째 토론 주제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도발을 이어온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남북 대화가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이 과정에서 강한 압박을 주장하는 미국과는 조금 불편한 관계였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했다라는 응답이 50.1%였습니다. 반대로 잘못했다라는 응답은 23.9%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응답은 15.8%였으니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많았던 셈입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강 변수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찾아야 하는 외교, 특히 이 사드로 불거진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양쪽을 모두 달래야 하는 입장이었죠. 이 분야에서 현 정부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역시 잘했다라는 응답이 55.3%로 그 반대인 잘못했다 24.1%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참고로 같은 한국갤럽이 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대북 정책과 외교 정책에 대해서 잘했다라는 응답이 각각 45%, 6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약 2달 동안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나아졌고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는 조금 떨어졌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 38일 정도가 남았죠.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자라고 제안한 데 대해서 적절한 제안이었다라는 응답이 보수 응답자들 사이에서도 53.8%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는 70.5%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북측의 태도 변화가 나오기 전에 조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JTBC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자면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북한의 태도였는데 뭐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보다 좀 적극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요. 특히 이제 평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요인가 있다고 해서 오늘 뭐 뉴스가 나갔습니다만은 여기서 또 제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곧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토론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어제 오늘에? 저는 오늘 그 대통령 신년 그 청와대 초청에 오늘 갔었어요. 그래서 떡국 한 그릇 먹고 막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제 통일부 장관이 저옆에 와가지고 이따 2시에 평양 그러니까 올림픽 대표단을 파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니까 9일 날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 2시에 입장 내겠다는 그 입장을 오늘 대통령 그 초청 그 오찬장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언뜻 들으면서 김정은 신년사 나온 지 28시간 만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정부 입장을 이렇게 신속하게 낼 수 있느냐. 그런 저는 사실상 이 전형적인 하전 양면의 전술인데. 화전 양면. 예, 그렇습니다. 예. 2000년대도 그때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하해 제스처하고 난 다음에 2002년도에 당시 그 한일 월드컵 한참 진행될 때 연평해전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많은 우리가 희생이 있었는데 지금 38일 앞둔 지금 현재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앞두고 북한 김정은은 지금 핵미사일 개발의 마지막 종지부를 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미국의 큰 군사적 위협을 벗어나면서 종지부를 짓겠다는 그런 속셈을 가지고 우리 측에 이제 이런 제안을 한 건데 이걸 우리 정부가 너무 손쉽게 오늘 그렇게 발표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북한의 입장은 아무런 입장도 지금 오질 않고 있거든요. 섣부른 판단이에요. 예. 근데 데이트 제안은 우리가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에 북 선수단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프로포즈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제안했을 때 방금 김성태 원내대표 말씀 들으면 아마 평양 측에서 남측의 제안이 화전양면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전쟁 위협은 남북에 의해서 또는 미국 등에 의해서 늘 있어 왔기 때문에 한반도에 최근에 전쟁 위협이 있어 왔고 그러면서도 대화의 필요성은 제기되어 왔지만 대화를 입에 올리지는 못했는데 남측 대통령에 의해서 대화 제안이 먼저 있었고 거기에 몇 달 있다가 답변을 했는데 얼마나 고마운 답변입니까? 데이트를 갖다가 요청하고 한 6개월이나 기다렸는데 6개월 만에 답이 오면은 그 다음날 그럼 장소 정하자 이렇게 나가야지. 그럼 또 그 얘기 듣고 또 한 3개월 고민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반박 딱 한 말씀만 드리겠어요. 네. 김정은 신년사에 핵 단추가 내 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제안에 순순히 응해줬으면 이것처럼 대한민국이 오늘같이 경사로운 날이 없겠죠. 예. 한편으로는 자신 북한의 핵무력을 완성시켰다고 전 세계에 이렇게 그걸 공포한 날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 데이트 초청해냈으니까 하답이 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하죠. 그건. 어저께 미국 CNN 방송에서 네. 그 김정일 위원장의 신년사 보도가 있자마자 뭐라고 이제 보도를 했는가면은 핵 단추 얘기는 늘 들어왔던 얘기다.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그러나 남측 정부에 대해서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문제를 갖다가 얘기한 것은 굉장히 새로운 제안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뭐 핵단추 그 위에 있는 거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중요한 것은 그 김정은의 신년사가 두 가지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2017년 신년사에서 북핵 핵무기를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2018년 신년사에서 완성했다. 그걸 선언한 것이고 그게 실제 어느 정도 그 핵무기 완성 체계가 이 검증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인으로서 그렇게 선언을 한 것이고 다른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제 무슨 한미동맹이나 국제사회 연대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풀자. 그게 핵심이거든요. 우리 민족끼리 풀자.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평창올림픽에 참여해 주는 것은 그걸 우리가 제안한 것이고 그거 자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갖지만 어제 신년사에서 이야기한 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평창올림픽이라는 것은 그냥 정말 데이트에 한번 응하는 정도고 그 속뜻이 뭐냐는 것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죠. 그 속뜻은 사실은 이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그 북한에 대한 제재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파열음을 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특히 그 가운데에서 한미 간의 어떤 관계
대한 어떤 균열을 노리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남남 간의 이 그 갈등도 유발하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대화를 할 거냐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그 입장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원칙과 입장이 분명히 섰느냐 이것은 한번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 작가께 드리죠. 작은 문제를 너무 크게 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작은 문제 아니에요. 신년사의 기본 내용은 이제 미국을 향해서 우리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 해마다 신년사에 나오던 얘기고요. 그럼 자기네가 작년 연말까지 이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하고 그 핵무기 고도화를 이제 완성을 했으니까 앞으로 대량 생산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보고 우리 건드리지 말아 달라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뭐 민족이라는 단어 꺼내면서 뭐 좋은 일이다 이런 입장 밝히고 그다음에 시급히 만나서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일단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한미 연합 훈련을 좀 하지 말자고 문 대통령이 이미 제안을 한 사항이고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전술적인 차원에서 그 북측도 여기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들이 전략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지금까지 완전히 대결 국면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좀 약간 냉각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정도 제안을 한 걸로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성사되더라도 뭐 그것이 그 자체로서 평창올림픽에 북한 선수들이 와일드카드 받아서 오고 뭐 응원단이 뭐 또 온다고 해도 그 자체로서 지금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 정세 또는 그 북미 관계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달라질 리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여기에 남북한이 협조하기로 한 데만 초점을 두고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전 장관께서 저런 인식이 사실상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식하고 거의 그냥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앞에 면전에 저 이런 이야기를 한패. 그 참 안이한 인식이에요. 사실상 김정은 신년사는 이제 앞으로 2~3개월 이후에는 우리는 ICBM을 갖게 되는 것이고 북한이 미국 전역을 앞으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핵을 가졌다는 걸 전 세계 공포인 건데 한미 연합 훈련을 이렇게 연기 제한한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은 주인도 뵐 수 있는 양면의 칼이에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좀 전에 말씀처럼 최소한 전 문재인 정부에서 하루라도 이걸 심사숙고하고 우리 내적인 좀 전에 우리 총장님 말씀대로 박 총장님 말씀대로 뭔가 우리가 북한에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의 충분한 우리 내적인 좀 공감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가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북한은 분명히 속셈을 가지고 한 부분 평창 이 올림픽의 이런 하해 모드는 마지막 부분에 양념으로 넣은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전 세계에다가 우리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이 지위를 앞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있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이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건 저는 심각한 일이에요. 노 원내대표께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북한의 제안은 사실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예상된 일이기도 했고요. 다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빠르게 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거침없는 방식으로 그 내용까지도 보면은 그렇게 제안된 거고 실제 어제 신년사에 그 분량을 보더라도 글자 수를 보더라도 10분의 3이 남한과 남한 당국자에게 하는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례적인 것 또한 예년의 신년사에 비해서 이례적인 것 또한 사실이에요. 저는 책임 있는 정부라면 그리고 준비된 정부라면은 이런 제안이 나왔을 때 정말 24시간 안에 답변할 준비가 미리 돼 있었어야 된다.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선택이 다 준비되어 있고 상황이 돌발되면 그중에 준비된 카드를 꺼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보는 이제 그런 준비가 특히 남북 문제에서는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에 우리가 아마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분들이 바라는 가장 최상의 상황. 어느 날 갑자기 신년사를 하면서 우리는 핵무기 오늘 조건 없이 무조건 폐기하겠다. 뭐 이런 선을 하면 좋겠죠. 근데 그건 너무 좀 우리가 순진한 생각이고 저는 그 생각이 제일 좋은 상황이라고 보지만
최선이 안 되면 차선, 차선이 안 되면 차악이라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앞에 저는 화전양면이 다 있다. 평화의 측면과 전쟁 책동의 측면이 다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저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 뭘 키우고 어떤 가능성을 줄여나갈 것이냐. 전쟁 가능성을 줄이고 평화 가능성을 높여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게 방향이라면 또 그 방향에 우리가 일치한다면 그러면 아직 핵무기 안 버렸으니까 평창올림픽 오지 마세요. 그리고 언제 미사일 쏴도 그건 그쪽 자유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그쪽으로 쳐들어갈 거예요. 뭐 그렇게 할 겁니까? 그거는 자, 아니죠. 제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작은 실마리 같은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 그러나 이게 참 가뭄의 단비처럼 온 이걸 갖다가 붙잡아 가지고 또 우리 페이스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1mm라도 저 끌고 나가는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유 작가님 말씀한 대로 이게 평창올림픽에 참여하는 문제 그 정도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환영을 하고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어요. 또 그걸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 북한의 의도대로 우리가 끌려갈 소지가 상당히 있고 그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대화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예요. 이 우려는 국내의 뭐 보수 세력만 그런 우려를 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 지금 그런 우려를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튼튼한 공조를 할 수밖에 없는 미국이나 또는 일본이나 또 우리 우방 국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이 제재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이 국면에서 또 북핵을 실질적으로 이런 대화를 통해서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면서 그리고 지금 특히 중국과 북한이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를 끊고 결국은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이런 시나리오를 사실은 가장 원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대화가 돼서는 곤란하다. 대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화를 하되 원칙을 분명히 세워서 대화에 임하고 또 그 원칙이 실질적으로 이 국제관계에서 한국을 고립시키거나 또는 한미관계를 훼손시키거나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하지 말고 그 부분에서의 튼튼한 공조 속에서 북한을 실질적으로 이번에 마지막 비핵화의 어떤 그 도정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 길로 나서게 할 수 있는 대화가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유 작가께서 말씀하시죠. 제가 참 두 분 말씀은 오래전부터 듣던 얘기죠. 오늘도 경청을 했고요. 하루 한두 해 우리가 해온 얘기가 아니고 한두 해 벌어졌던 의견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이제 서로 간의 입장을 얘기하는 걸로 충분하다는 전제 아래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 컴플렉스에서 좀 벗어났으면 해요. 저는 무슨 한미 간에 좀 접시 깨지는 소리 나면 나라 망할 것처럼 두려워한다든가 또는 남북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가면 남남 갈등론을 바로 꺼낸다든가 남남 갈등이라는 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게 바람직한 대북 정책을 놓고도 우리 자유대안이니까 얼마든지 의견 다를 수 있잖아요. 의견 다르면 서로 논쟁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남남 갈등이라고 그래서 그 상황이 벌어지는 즉시 북한에 이용당했다. 이런 식의 컴플렉스를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러니까 제가 마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 길게 말씀도 안 드렸는데 오늘 그 신년회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 발언 중에 그 강한 중견국가로서의 자부심을 갖자 그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는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야지 계속 그렇게 우리가 70년 동안 분단 이후에 그 휘둘렸던 그 논리 가지고 계속 가면 저는 이거는 끝이 없다고 봐요. 그 점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정말 좀 이 컴플렉스를 벗어나자고 그런 건데 예. 이 북한이 이 남한 측에 하해 제스트 보낼 때마다 자신들의 어떤 기존의 입장을 변화시키면서 하해 제스트를 보내면은 우리가 참 행복한 일이죠. 그러니까 햇볕 정책에서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DJ 노무현 정권에서 무조 3조가 넘는 hen차를 지원했어요. 아니 그 데이터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또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 이야기를 따지면 들어봅시오. 북한과의 모든 교역을 다 중단해야 돼요. 지금 중단된 상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갖게 됐는데 지금도
북한의 어떤 자신들의 지금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술책으로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의 입장을 신년사를 통해서 낸 걸 가지고 우리 이 정부나 또 진보 진영에서는 이건 우리의 우려는 이거는 매년 하던 우려다 이렇게 그냥 자, 제가 밟고 넘어가. 말씀을 조금만 좀 저 얘기 들어보십시오. 예, 잠깐 제가 그래서 이게 김 의원님. 그게 김 의원님. 모처럼 찾아온 잠깐만요. 예, 제가 잠깐만 좀 개입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 우선 뭐 아까 데이터에 대한 논쟁이 잠깐 있었는데 그건 뭐 계속 되었던 데이터 논쟁이기도 하고 또 보수 정권에서도 뭐 그에 못지않은 원조가 있었다, 그 지원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동시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좀 파악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분의 토론 좀 듣다가 좀 이제 궁금한 점이 한 가지만 생겨도 그거에 대해서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답변해 주시면서 토론을 좀 더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도 안 돼가지고 아무튼 문재인 정부에서 이에 대한 반응을 매우 긍정적으로 내놨는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의 말씀에 따르자면 그러면 김성태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예. 문재인 정부의 대응 방법은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맞다고 보신다는 겁니까? 모처럼 찾아온 이 대화 국면을 남북 관계 돌파구로 삼아야 되는 것만은 저는 틀림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은 핵과 평화는 병존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을 그 메시지를 강하게 분명히 전달하면서 우리의 입장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북한이 취해온 통미봉남. 그런데 그 전술을 지금 현재는 통남북미로 이렇게 선회를 했어요. 이 말은 미국하고의 한미 동맹을 아주 급속도로 균열을 또 일으키면서 남남 내부적인 갈등도 이게 크게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당장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전 세계적인 평화적인 이 올림픽으로 성공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세계인들이 볼 때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저렇게 위협하는 적을 두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만 성공시키면 되는가 이런 이기적인 판단을 전 세계인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통남 복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상황을 좀 뭐 인식이 좀 과도하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찌 보면은 북쪽에 어제 북의 신년사가 핵단추가 책상 위에 바로 놓여 있다라는 위협적인 발언 끝에 남쪽에는 대화 제스처, 평화 제스처를 한 건 사실인데 말만 놓고 보자면은 저는 이제까지 가장 큰 문제는 북에서 남을 늘 말은 뭐 우리 민족끼리라는 얘기를 하지만 진정한 대화의 상대로 인정 안 해왔어요. 실제 가진 힘을 갖고 있는 건 미국이니까 또 자기를 없애려고 하는 세력도 미국이니까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늘 어떤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서 또는 미국과의 어떤 대결 국면 속에서 자기의 발언권을 확보해 나가왔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대화도 이제 완전 뭐 통미봉남하다가 통남복미로 이제 전략을 바꾼 게 아니라 기본 전략은 그대로인데 다만 미국하고는 대화도 잘 안 되고 또 대화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로다가 평화 제스처를 어떤 남쪽에 대화 제스처를 또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기정사실화된 하나의 계기를 활용해 가지고 얘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너희 본질이 뭐냐, 너희 속마음이 없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을 만들어가고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는 게 그게 통치고 그게 정치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기회라도 잡아가지고 어찌 보면은 남북 간의 어떤 대화와 통로를 갖다가 더 확고히 만드는 것도 결국에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를 갖다가 모색도 해야 되고 추진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제 이쪽은 새빨간 거짓말만 하는 집단이다. 저기는 핵무기를 포기 안 할 것이다. 그리고 핵무기를 들고서 무슨 평화냐. 이런 원칙적인 얘기만 거듭해가지고는 상황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희찬 대표님, 책임 있게 제가 상황 만들어가. 하전양면 전술을 했는데 1983년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요. 그때 10월 8일 날 북한은 3자 회담을 제의했어요. 그러고 난 바로 그 다음 날 아웅산에서 폭탄 테러를 해서 우리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 아시죠? 엄청난 우리 정부 인사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게 북한이에요. 또 제가 요 근래 상황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당시 김해리 칼기 폭파 사건
그것도 우리가 88 올림픽 앞두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올림픽 개최에 대한민국은 덜 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1년 전에 칼기 김현희는 칼기를 폭파함으로써 대한민국 올림픽을 무산시키고자 했던 그런 국제적인 분위기를 만든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 남북한이 이 핵 없이 언젠가는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그런 국가 간의 이런 대화합을 이루는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 한쪽으로는 핵을 들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국가인 걸 이제 기정사실인데 아직까지 우리는 그런 평화를 너무 안이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건 저는 어느 도달이라고 봐요. 예, 지금 잠깐만요. 순서상 유 작가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말 생각이나 저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도 많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북한이 6.25 전쟁을 일으킨 걸 포함해서 네. 우리에게 해 끼친 게 많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체제의 성격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네. 핵 미사일 개발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거 없어져야 된다는 것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네. 차이가 어디에 있냐 하면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 북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북한의 속셈을 까발리고 북한을 비난하는 것은 쉬운데 그거야 얼마든지 우리끼리 할 수 있죠. 해도 되죠. 그러나 그 방식으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정부,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이쪽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차이가 어디 있냐 하면 북한에 대한 판단의 차이라든가 인식의 차이가 아니고요.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이 불안 요소들을 어떤 방법으로 제거할 수 있느냐는 그 방법론의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제1야당의 원내대표님이시잖아요. 이제 이 차이가 여기 있는 건데 계속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북한 나쁘다는 얘기예요. 그거 저도 알아요. 근데 유 작가님, 예. 바로 그 차이 때문에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지난 10년 동안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물적, 인적 많은 갖다 퍼붓기 했단 말이에요. 해편 정책 가지고. 그럼에도 달라지지 않은 게 10년의 세월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주장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미국과 함께 서방이 전체 힘을 모아서 예, 북한의 핵만은 안 된다는 게 지금의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두고 또 왜 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뭘 했습니까? 그 사이 북한은 핵실험을 여러 차례 하고 드디어 핵을 갖게 되는 그런 북한만 키워줬잖아요. 북한 몸값만 올려줬잖아요. 그렇지. 이제까지의 강경정책, 억제정책의 결과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 과거 정권들이 했던 정책에 그러니까 나는 이 제안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먼저 제가 하셔가지고 먼저 하세요. 이 제안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자, 그러니까 하루 후에 발표하면 됩니까? 제가 좋아요. 내일 한 번 더 발표할까요? 아니 이거는 북한이 어제 신년 김정은 인사에서 28시간 만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는 것은 이 너무나 빠른 거예요. 그럼 몇 시간 48시간이면 전에 괜찮아요. 아 최소한 3, 4일이라도 더 가지고 그러면 찬성하실 겁니까? 북한은 찬성이 아니죠. 왜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까? 아니 자꾸 그게 핵심이라고 아니 말씀하시니까. 최소한 그렇게 하전 양면의 정수를 갖다 능수능란하게 펼치는 국가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 그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좀 모여서 북한의 저 제의에 대한 우리 나라 내부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28시간 만에 준비된 답변입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상의를 했겠습니까? 아니 혹시 작계라고 하세요? 작전 계획? 아니. 유사시에 발동하게 되는 프로그램들, 각종 군사 프로그램들이 다 있습니다. 자. 예, 한강다리가 하나 끊어지면 어떻게 하고 2개 끊어지면 어떻게 하고 그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트럭이 몇 대 동원해서 어느 동 주민을 충청남도 어디까지 소개시키는가까지 다 작전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갖고 있어야 집권 세력이죠. 자, 노회찬 대표님.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한 지금 대비 이제 하나 없이 전문가 모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ICBM 핵 미사일 완성을 불과 2, 3개월 앞두고 미국은 최후 통첩을 전 국제사회에 던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하전 양면 제의는 지금까지 작전 계획 그런 식의 접근으로 가지고 이걸 대처하면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평창 올림픽 하면 안 되죠. 2, 3개월 후에 ICBM 터지는데 아니 그렇게 반납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좀 생산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고위 당국자 회담을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될 거 아닙니까? 문제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대화가
또 거기에서 이루어나는 앞으로의 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지금 뭐 남북 간에 서로 박수치고 서로 좋고 악수하고 이렇게 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국제사회 모든 핫 이슈가 거기에 지금 북핵 문제라고 하는 것에 걸려 있고 그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현실적 일정표에 쫓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딜레마가 분명히 있는 거죠. 국제사회의 공조를 같이 하면서 지금 가장 강력한 유엔 차원의 결의에 의한 제재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지금 우리가 동참을 해서 앞장서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바로 요구할 거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들부터 남북 간에 우리 민족끼리 먼저 풀자. 예. 했을 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예. 또 자, 그걸 그러니까 토론해야죠. 네, 그렇죠. 예. 이게 진짜 말씀 잘해주세요. 예. 제가 이걸 물고 들어가면 그렇게 키우지 말자고요, 판을. 그러니까 박 교수님처럼 해버리면 이 회담 하나만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를 했냐 하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통일부가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이 회담 준비하라는 거 아니에요. 통일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딱 지정한 거는 이 회담을 군사 문제라든가 이런 국제 제재 문제라든가 일로 확장시키지 말고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에 대해서 한정해서 논의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당국자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해서 평창 올림픽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전에 우리 서울 올림픽 공동 개최 요구할 때처럼 북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도 논의하다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었죠. 월드컵 때거나 월드컵 때. 월드컵 때도 그렇게 됐는데 만나봐야 아는 거예요. 김정은이 지금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지금은 저쪽에서 만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고 공개적으로. 우리 쪽에서 신속하게 만나자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통일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체가 되어서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기도 전에 지금 이게 막 산지사방으로 문제가 흩어질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남북 간의 대화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고위 당국자 회담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 그리고 평창올림픽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미국을 포함해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유지하는 문제에 국한해서 북한과 대화하자는 거예요. 예. 지금 대통령 말씀은 그 뜻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저희가 뭐 오늘 이것만 가지고 토론할 건 아니니까 대략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나름 좀 거칠다면 거칠게 그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양쪽의 의견을. 여기 저 유 작가님과 노 의원님의 생각은 일단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저쪽에서 자세 변화가 좌우지간이 있었으니까 시작은 해보자. 제한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빠를수록 좋다라는 것이죠. 예. 예. 근데 두 분 생각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예. 일단 김 의원께서는 저쪽이 좀 자세 변화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걸 덜커덕 대답을 하느냐. 그러면 김 의원님 생각은 이건가요? 그러니까 핵에 대한 자세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대응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안도 받지 말아야 된다? 짤막하게 답변하신다. 아 이번 대화는 봤죠. 그렇지만은 핵과 평화는 예. 분명히 병존하고 함께 갈 수는 없다는 걸 우리 입장이 명확해야 된다. 예. 그건 다르지 않지 않나요, 혹시? 예. 그거는 이미 예, 우리가 뭐 비핵화가 우리 원칙이죠. 예. 근데 목표이고. 대화하다 보면 그렇게 끌려 들어갈 수 있다. 아니 북한은 자신들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상황에서 대화 예. 제스처인데 여기서 우리 자신은 평화만 중시하고 북한의 핵을 또 소홀히 해버리면은 예. 국제사회로부터 특히 미국과 한미 동맹 관계는 알겠습니다. 아주 급하게 겁이 가버립니다. 예. 근데 박 교수님 생각은 좀 차이가 있나요? 뭐, 예. 그 핵무기하고 평화를 이렇게 대비시키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핵이냐 평화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되고 궁극적인 목표는 이 핵무기를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를 해야 예. 한반도 평화가 온다는 거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예. 그리고 이 문제를 우회해서 어떤 대화가 실질적인 진전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평창 올림픽에 한해서 지금 대화를 한다. 그러면 그거야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 그런데 북한의 의도는 거기에 한정돼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한 두세 가지 정도의 질문거리를 준비했는데 네 분께서 열띤 토론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간 다 지났고 제 질문은 좀 생략하도록 할 텐데
그래도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그 대신 짧게 좀 한 분씩만 어느 분께서 하실지는 두 분께서 정하십시오. 그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시간표대로인가? 아니면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 우리를 포함해서 강한 압박에 의한 것인가?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부터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른바 운전대론이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라면 평가인데 좋습니다. 노 원내대표께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고 예 말씀하시죠. 저는 여러 요소가 다 복합적으로 다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어떤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주고 끌고 나가고 싶은 것도 있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받고 있는 압박으로 인한 고통도 있는 것이고 예. 다 있는 것이죠. 이게 어느 하나만 있다면 그건 현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예. 다만 이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느 만큼 효력이 있든 또 어느 만큼 그 관철력이 있든 간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목표를 해서 가려고 해야 된다. 어차피 한국하고 미국은 동맹입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인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이 모든 면에서 이해관계가 똑같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이 벌이는 모든 전쟁에 쫓아가지 않듯이 우리가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는 나름대로 독특한 것도 있는 거죠. 있기 예. 때문에 그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니셔티브를 갖다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의 운전대로는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이걸 그러나 이 자동차는 운전대가 하나가 아닐 수도 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운전대 들고 다니면서 갖고 와서 꽂아가지고 가려는 자동차일 수도 있는 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국이 가는 대로 뒤에 편성해서 가자. 알겠습니다. 이게 뭐 미국산 자율주행차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미국에 의탁하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지금 말씀 듣고 반론 안 듣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좀 바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이 제재와 국제사회에 거의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에 이렇게 크게 힘을 모아서 유엔 안보리에 중국, 러시아도 동참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까지 왔는데 그런 가운데 북한은 지금 마지막 핵을 완성할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예. 그걸 2, 3개월로 보고 있어요. 공교롭게 이 시간이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딱 맞물린 시간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 정부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에 하답을 하는 형식으로 예. 또 한편으로는 북한 자신들의 이제 핵을 완성함으로써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지고 앞으로 4월 이후에는 미국과 이제 대등한 또 대한민국 제끼면서 미국과 이제 실질적인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런 걸 두고 우리가 북한의 이번 그 제2의 김정은 신년사에 28시간 만에 이렇게 하답했다? 이거는 국제사회가 한반도를 보는 이런 인식하고 우리 내부의 인식 차이는 너무 크다는 걸 예, 이번에 여실 알겠습니다. 없이 보여준 겁니다. 28시간에서 계속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외교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이슈가 또 한 가지가 있죠. 위안부 합의 문제. 이면 합의가 있다고 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또 김성태 의원께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왜냐하면 그 대신 좀 짧게 해주십시오. 네. 그 바로 저 위안부 합의가 있었던 것이 지난 정부고 지난 정부의 여당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안부 문제는 왜냐하면 이건 그 문재인 정부가 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또 많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이 중재한 측면이 큰 게 지난번 박근혜 정부에서 한일 위안부 협상이었죠. 뭐 그때 당시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다수 성급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다만 당시에 북핵 위기가 아주 엄중한 상황에서 한미일의 공조는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 태우는 그런 우를 이제 범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측면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위안부 협상의 잘못된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한편으로는 국가의 연속성을 또 부정하면서 국제사회에 또 이런 국가 간 신뢰나 애교 관계를 깨트리는 문제는 또 큰 문제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 국민들 정서나 감정에는 문재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협상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끄집어내므로써 정치적으로는 엄청난 한마디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은 한미 동맹 관계나 또 한일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예. 국제사회의 애교 문제로서는 심각한 문제는 또 하나의 우리 숙제로 남아 있는 알겠습니다. 것이죠. 유 작가께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뭐 길게 토론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뭐 이 한일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나 이런 걸 드러낸 걸 가지고 국가의 연속성을 부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뭐 모기한테 대포 쏘는 식의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 고노다마 수정하는 과정에서 2014년도에 그 당시 한일 간의 협의 과정을 다 까발렸잖아요. 이게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네, 그거 안 돼요. 한일 간에는 특수한 관계니까 서로 간에 이럴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 박근혜 정부에서 이 위안부 합의를 무리하게 한 게 한일 간의 그 경제 교류라든가 한일 관계 전반적인 문화 교류라든가 이런 문제들하고 또는 어떤 외교상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문제하고 과거사 문제하고는 원래 분리 대응하는 게 합리적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뭐 북핵에 대한 공동 대천이 이런 요인하고 엮어서 이렇게 한 트랙으로 몰아넣은 게 잘못이거든요. 과거사 청산이라는 거는 쉽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재인 정부의 이 조처는 원래 한 트랙에 넣으면 안 되는 것을 무리하게 넣어놨던 것을 다시 다른 트랙으로 분리해낸 걸로 보고요. 이 문제로 한일 간에 불편하게 됐지만 예. 이건 이거대로 유지해 나가고 다른 문제들은 다른 문제대로 필요한 교류들은 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정리될 것으로 저는 합의는 그러면 파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은 그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말은 아니세요? 에, 잠깐만 죄송합니다. 자, 파기해야 된다는 자, 생각이신가요? 이 위안부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 20년 동안 위안부 문제의 가장 세 가지 해난이 일본 정부로부터 책임을 인정받는 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본 총리의 공식적 사과와 반성입니다. 세 번째는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이죠. 예.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장 근접하게 한일 간의 애교 협상에서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때 만든다고 만든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은 국민 정서적으로는 그 합의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건 박근혜 정부에서 아무리 잘한 애교적인 성과든 또 못한 성과든 분명히 공간은 다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애교 문서는 30년 동안 이걸 또 까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까버렸어요. 이게 이제 국가 간의 신뢰 문제. 예, 좀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른 문제로 이거 해결할 수 있었다 봐요. 아니 이 저는 위안부 협상 문제 잘못됐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문제 제기할 방법이 있는데 굳이 30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 이 애교 기밀을 2년 만에 까면서까지 예, 노 의원님 이렇게 할 하겠습니다.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건물 유리창 함부로 깨면 안 되죠. 그러나 불이 났고 그 안에 사람이 있으면 유리창 깨서라도 사람을 구해야죠. 이 잘못된 합의를 갖다가 외교 관례상 기밀 문서를 까면 안 된다는 이유로다가 그러면 계속해서 봉합을 해가지고 이 파기도 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견지해 가면은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손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손실을 감수해서라도 이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협상은 파기 선언을 안 했지만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파기된 겁니다. 그래서 원위치 시키는 게 맞아요. 원위치 시킨 다음에 그러면 재협상 되느냐? 쉽게 안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재협상 되는데 수많은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함부로 잘못된 합의에 다시 응하지 않는 그런 결연한 자세를 보여주는 게 지금 우리 세대의 임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 엉터리 합의, 잘못된 합의를 우리 후손들에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의했으니까 외교 관례상 참고 그냥 안고 가자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아니죠. 제천 하재 참사처럼 잠깐만요. 예. 유리창을 김 깨서라도 의원님. 예, 죄송합니다. 구출을 해야 되는데 비상구로 빼내야죠. 예. 잠깐만 드리고 방청객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12.28 합의가 우리 국민들의 정서나 기대에 못 미치는 합의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야 될 것은 그래도 과거의 고노다마나 사사의 안보다는 진전된 합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도.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잘못됐다, 100%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뭐 소녀상 문제라든지 불가역적인 이 해결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썼다든지 또 배상의 적정성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비판적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런 문제와 별개로
이 사실상 문 대통령이 이 합의를 파기 선언을 한 것이거든요. 그 성명을 통해서. 네. 이제 이게 우리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 일본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이 국제사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오롯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외교 예. 문제를 정리하니까 아까 여론조사에 보면은 그 50% 뭐 53% 문 정부의 이 외교안보 정책 잘했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높은 걸로 평가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 지지율이 70%가 넘어요. 70%가 넘는 지지율에서 지금 이 정책들이 50% 나름의 지지를 갖고 있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다른 정책에 비해서는 이거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7개월 동안 여러 가지 열심히 외교를 했지만 미국하고의 관계도 사실은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생기고 있고 일본하고의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은 상당히 많은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이걸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평가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알겠습니다.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짧게만 잠깐만요. 예. 짧게만 그 방청객 발언을 통해서 좀 더 이 문제를 논의할 수도 예.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방청객이 어떤 의견을 주실지. 안나경 앵커가 어디 가 계신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예. 예. 네. 네, 지금 토론을 지켜보는 방청객분들의 표정이 매우 진지했는데요. 질문이 있는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온 이복순이라고 합니다. 네,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 건가요? 저는 김성태 의원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금 보수 진영에서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 지금 정책을 되게 비판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네, 네. 네. 지금 현재 그 외교 안보가 어려운 이유는 지금 정권의 널뛰기 외교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토론하셨지만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이라던가 그리고 주변 국가에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열병식에 참여를 하셨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드 배치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약간 결정하시면서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으셨거든요, 분명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때 당시 이제 여당이셨던 의원님께서는 이제 박근혜 정권의 널뛰기 외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수 진영에서 비판하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들이 결국에는 전임 정권에서 기인했다라는 의견인데 김성태 의원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좋습니다. 이 사드 문제와 한일 위안부 협상 문제 다 박근혜 정부에서 비롯된 거죠. 사드 문제는 분명히 국가 안보를 위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또 여기에 대한민국 국가를 지키기 위한 안보 수단으로 사드는 도입은 불가피했습니다. 다만 사드 도입의 배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한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 위안부 협상 부분도 좀 전에 박형준 총장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여기에 물론 지금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일본의 주장을 부속 내용이나마 담은 부분은 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애교라는 것은 그쪽의 주장도 있지만은 우리의 또 주장이 더 많이 반영된 내용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우리 정부와 위안부 그동안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주장한 부분을 가장 근접하게 반영할 수 있었던 게 위안부 협상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다 이렇게 만족을 시키지 못한 내용을 박근혜 정부에서 애교간 이렇게 협상의 결과로 이렇게 체결된 부분은 이걸 굳이 널뛰기 애교라고까지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론 듣고 갈까요? 반론이 필요하시면 들어가요? 예. 예. 이건 다른 분께 아니, 그냥 질문 드려도 똑같이 반론 듣겠습니다. 예. 댓글만 다 붙이고 가겠습니다. 네.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정부에서 했고요. 2기 먼저 임시 배치. 그리고 이제 문 정부 들어와서 이제 북한이 더 미사일 도발이라는 걸 하면서 그거를 무효화시키지 않고 이제 이미 반입되어 있던 나머지 부대를 배치한 그거니까 그렇게 배치는 문재인 정부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사실과 꼭 맞지는 않다는 점 하나 댓글 달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론조사에서 우리 박형준 교수님이 뭐 55대 24 정도 나온 거 외교 분야의 문재인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한 그거는 거 이 얘기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예, 같은 거예요.
이게 위안부 합의 예. 위안부 합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한 거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물론이죠. 이 위안부 합의 파기한 거는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지지합니다. 예, 예, 그 점만 제가 알겠습니다. 예. 그 달고 점을 가지고. 제가 짧게만 말씀. 잠깐만요. 그 방청객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팩체크 차원에서 반론하셨는데 댓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그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그 전에 있었던 것에 대한 반론은 좀 참아주시기 바라고. 예, 참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네. 예, 예. 네, 질문을 또 받아보겠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서울시 노원구에서 온 이충환입니다. 네, 어느 분께 질문하실 건가요? 저는 유시민 작가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아까 신년사에 대해서 굉장히 긴 시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신년사에서 남조선이라는 단어는 8번밖에 언급이 안 됐지만 미국이라는 단어는 11번이 언급이 됐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제시한 판은 우리가 상대하려는 판보다 조금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비핵화라는 것을 굳이 문화적인 사안에만 한도해서 좀 우회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가 좀 주도권을 잃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제 의견보다 사실관계를 분명히 좀 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문제는 북미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국전쟁 정전협정 맺은 이후에 정전협정이 지켜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거기 정전협정에 외국 군대 다 철수하도록 돼 있는데 1년 안에 여기는 영구 주둔을 지금 사실상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태평양 건너에 있는 미국이 한국에 주둔을 하면서 자기들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정전협정이 여전히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좋지 않은 데서 자기들의 그 대응 수단으로 이 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소형 핵무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북미 간에 해결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우리 한국 정부는 남북 관계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제외한 다른 재래식 군비 문제라든가 또는 경제협력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교류를 확대하고 화해 분위기를 만들므로써 전국적으로 북미 관계를 더 좋게 풀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은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뭐 굳이 표현을 빌리자면 댓글 다시겠습니까? 댓글만 달게요. 예. 썰전에서 하도 이거 갖고 많이 예. 다퉜는데 달아줘야 돼. 그 북핵 문제를 북미 간의 관계의 문제로만 보는 것은 그거는 한 측면을 굉장히 크게 놓치고 있다. 그거는 북핵은 분명히 한국의 머리 위에도 있는 것이고 또 그 북핵을 통해서 북한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 그것은 결코 이 대남 적화 혁명이라고 하는 그 노선을 포기하지 않은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인식은 하고 있어야 된다. 예.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